2016년도 지급결제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서 잠깐 모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거액 자금 이체 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운영하면서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이 개설한 당좌예금 계좌를 통해 단기자금이라든가 증권, 외환 등의 거래에 따른 최종적인 결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은금융망의 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 필요한 유동성도 금융기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한은법에 근거해서 국내 주요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개선을 요청하는 등 감시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결제 관련 국제 기준 제정 기구에도 참여해서 글로벌 금융시장 인프라의 안정에 기여하고 또 국내 지급결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조사 연구 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지급결제 업무의 수행 내용과 향후 정책 방향을 매년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고 있고 또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 수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를 보고서 형태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발간되어 온 지급결제 보고서는 매년 국내 지급결제 전반의 주요 이슈를 조망해 왔습니다. 2016년도 지급결제 보고서는 지난 3월 23일에 있었던 금융안정회의에 보고되었고 예년보다는 한 달 정도 앞당겨서 책자 형태로 발간되었습니다. 금년 보고서의 주요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혁신의 진전 등 국내외 지급결제 여건 변화에 대한 분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감시자 및 운영자로서 한국은행의 업무 수행 내용을 소개하고 주요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충실히 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급결제 제도의 발전 촉진자로서 지급결제 핵심 이슈와 관련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개략적인 소개를 드렸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현진 금융결제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지급결제 보고서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보고서는 전년에 이어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디지털 혁신 진전에 따른 지급결제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2장에서는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한국은행의 업무 수행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3장에서는 지급결제 시스템별 결제 규모와 결제 리스크 관리 상황을 기술하고 4장에서는 한국은행의 향후 추진 계획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장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장 지급결제 여건 변화에서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을 위한 연구와 투자 확대, 지문 홍채 인식 등 바이오 인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 간편결제, 간편송금 등 신종 전자지급 서비스의 이용 확대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의 디지털 혁신 상황을 설명하고 이와 함께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국 중앙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지급결제 인프라 확충 노력을 소개하였습니다. 2장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정책 대응에서는 한국은행이 그동안 취한 지급결제 관련 정책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16년 중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 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및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지급결제 관련 업무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납입 비율을 인상하였으며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 간 실시간 연계결제를 시행하는 등 소액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차액결제 리스크 관리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지급결제 업무 중장기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금융정보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바이오 정보 분산관리 표준을 제정하는 한편 인터넷 전문은행의 원활한 설립과 영업 개시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관련 제도가 개편될 때마다 자세한 내용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3장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 리스크 관리에서는 한은금융망을 비롯한 주요 지급결제 시스템의 동향에 대해서 주로 기술하였는데 이것 역시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공포된 내용이므로 이와 관련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향후 정책 방향에서는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종합계획 수립,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등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인프라 확충 노력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지급결제 인프라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이 경업일에 1회만 실시하고 있는 차액결제를 여러 차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납입 비율이 국제 기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단계적인 인상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 지급결제 시스템의 운영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 관리하기 위하여 정상 운영 목표 비율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임을 기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전 없는 사회 추진과 관련하여 2017년 중 선불카드에 잔돈을 충전하는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잔돈 적립 서비스의 효과가 검증되면 향후 관련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임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지급결제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입니다. 한은금융만 운영 시간이 연장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증권대금 동시결제 시스템은 마감 시각을 유지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 내용에 보면은 DVP 결제와 관련해서 자금이체 규모를 상당 부분 사전에 파악하고 있지만 유동성 사정이나 업무 관행 등의 이유로 마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입력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료 보니까 오후 4시 이후에 60% 정도가 집중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결제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좀 권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결제정책팀장 이한정입니다. 먼저 DBP 마감 시각을 현행대로 유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현재 증권사가 이제 주로 채권 거래 관련해서 오후 4시 이후에 주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시에서 5시 반까지 결제가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5시 반에서 6시 반으로 갈 때 그대로 둔 이유는 6시 반으로 같이 연장하게 되면 전체 결제가 함께 6시 이후에 집중 결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정과 그다음에 정권업계, 정권 예탁결제원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뒤에 결제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시장의 의견을 감안해서 이제 5시 반까지 했고 그 이후에 은행을 중심으로 은행 간 자금 조정 거래가 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데일리 기자 경경입니다. 저 스위프트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좀 귀책 사유가 있다는 의미인 건지 그리고 이게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킹 시도는 따로 없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자금융부장 이종률입니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귀책 사유가 있었다라고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스위프트를 이용하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준수해야 할 그런 거를 좀 못 지킨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사고가 있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의 스위프트망을 사용하고 있는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했었어요.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스위프트망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전부 다 잘 필요한 그런 보안 조치를 다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작년에 바로 우리가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합뉴스 김지훈입니다. 관련해서 스위프트에서 최근에 북한이 완전히 퇴출됐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하느님 파악하시기에 북한이 이제 국제적인 결제망에서 완전히 퇴출이 되신 건지 그 시점은 언제쯤인지 그다음에 북한이 그러면 국제 금융 거래를 완전히 못하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저희가 스위프트 당국으로부터 한 달 전에 통보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북한의 뭐 대성은행인가를 포함해서 9개 은행이 스위프트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5개 기관에 대해서 불법 금융거래 등을 이유로 스위프트에서 통신을 끊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한두 개는 더 있는 것으로 그 명단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래서 최소한 그 5개 은행은 스위프트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있으므로 국제 간 금융 거래에 필요한 그 지급 지시를 할 수가 없게 돼서 사실상 금융 거래를 금융 사회에서 뭐 퇴출됐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그 주요 가상 통화 관련해서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규제 체제에 도입했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작년 11월부터 TF팀 그 구성해서 그 가상 통화 제도화 방안 논의 중이라고 지금 기술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런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등등 그 화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규정을 하고 계시고 또 TF에서 어떤 식으로 제도화를 할 예정인지 좀 진행 사항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11월에 금융위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제도화 TF가 구성이 되어서 가상통화를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 어떻게 이식을 하고 허용을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 지난 2월 그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다시 꾸려지고 그 밑에 그 금융분과 TF가 그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도 그 뭐 지급결제 문제를 그 하나만 띄어서 볼 것이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틀 아래서 그 여러 차원에서 봐야 될 그 문제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한국은행은 그 각 정부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각 위원회에서 참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통화를 포함한 지급결제 분야의 그 혁신을 한국 사회에 어떻게 이식을 하고 적용을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도 BIS나 각국 거기에 참가하는 중앙은행들과 함께 그 다양한 그 주제들의 기술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가상통화와 관련된 그 가장 시급한 이슈 중에 하나는 해외 송금 같은 문제인데 이것은 한국은행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외환당국과 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그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은 정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그 가상통화 가상통화에 대한 어떤 규율 체계를 도입함에 있어서 제일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이 그 민간 주도의 핀테크 혁신 같은 거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주도의 그 TF에서도 그런 쪽의 어떤 정신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그 규율 체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